아니야, 괜찮아요.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번입니다. 수업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오, 자, 여러분, 선생님, 보세요. 잠깐, 여러분들의 마인드맵을 보다 보니까 선생님이 궁금한 게 생겼어요.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물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마인드맵으로 물이 실생활에 사용되는 예에 대해서 마인드맵으로 정리해보고 있는데 우리 수증기를 사용하는 부분에서 어떤 친구들이 어, 뜨겁다라고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수증기 나오는 거 어떤 거 있지요? 예준이. 맞습니다. 우리 가습기를 틀고 있지요, 요즘에. 그런데 그 가습기, 거기서 나오는 수증기가 뜨거운가요? 그렇죠. 우리가 손을 대도 되고, 침대 옆에도 놓을 수도 있고, 막 그렇죠. 그러면, 우리 물이 사용되는 예 중에서 수증기는 뜨거울까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친구들도 있고. 자, 그럼 우리 조금 더 생각을 확장시켜 보기 위해서 짝토이를 한번 해봅시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가 같이 그렸던 마인드맵을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물이 사용되는 예를 한번 다시 짝과 함께 토의해 볼게요. 시간은 얼마 줄까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5분보다 1분 더 해서 6분 줄게요. 네, 시작해 주세요. 인준이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군요. 이따가 친구들하고 같이 나누어 볼까요? 좋습니다. 우와, 세란이는 이런 방법을 생각했네요. 그래요, 물이 이렇게 사용될 수도 있겠어요. 좋습니다. 자, 선생님, 보세요. 여러분 짝토이 다 했나요? 네. 아까 전에 인준이가 예란이랑 되게 재밌는 그 질문을 주고받았는데, 선생님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됐어요. 예란이 한번 같이 말해줄 수 있나요? 친구들에게. 네. 예란이가 뭐라고 했죠? 오, 스키장에서 우리가 보는 눈은 고체일까? 기체일까? 이런 얘기를 해주었어요. 자, 우리 스키장에서 보는 눈은 기체일까요? 고체일까요? 오, 기체라는 친구들도 있고, 고체라는 친구들도 있고. 자, 기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상아? 기체처럼 아주 작으니까 기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자, 가영이? 기체처럼 막 흩날리니까 기체인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럼 고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봅시다. 영재? 그렇군요. 우리 얼음처럼 아주 차가우니까 고체라고 생각한대요. 그렇군요. 그럼 여러분, 우리 물의 상태 변화에서 얼음, 물, 수증기로 나눌 때 어떻게 나눴었죠? 그렇습니다. 자, 컵에 얼음을 넣으면 어떻게 되지요? 음, 다르게 앉아있는 태연이?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었어요. 얼음의 형태는 변하지 않지요. 맞아요. 고체인 얼음은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죠? 맞아요.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물은 어땠나요? 컵에 담으면? 사랑이, 아우, 오랜만에 표현을 들어주었어요. 그렇군요. 맞아요. 이렇게 흡 따르면 컵에 컵 모양으로 물이 찬대요. 나영이. 나영이가 보충손을 들어주었어요. 발표해 주었는데, 다른 컵에 담으면 컵에 따라서 모양이 또 변한대요. 자, 우리 나영이와 의견을 결합하면 어떻게 공통점을 찾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담긴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하지요. 좋아요. 그럼 기체는 어떤가요, 여러분? 어, 우리 송이. 우와, 송이가 정말 미래 아나운서답게 또박또박 잘 말해주었어요. 기체는 막 날아다니니까 컵에 담길 수가 없대요. 뚜껑을 닫지 않으면 담아 놓을 수는 없대요. 우와, 정확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체인 얼음, 액체인 물, 기체인 수증기. 자, 이렇게 셋에 따라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와 함께? 그래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모든 활동을 하겠습니다. 생각, 점프!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모둠별로 6명씩 네모둠이 되어서 한번 물이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예를 무슨 기준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맞습니다. 우리 지금 물, 얼음, 수증기에 따라서 한번 정해볼게요. 마인드맵을 또 그려도 되냐고요? 좋습니다. 우리 저번에 사회 시간에 한 생각 그물로 더 크게 그려도 되냐고요? 좋습니다. 모두만과 협의된다면 어떤 활동도 해도 좋아요. 네. 그런데 우리 모든 규칙 무엇이죠? 자, 한번 외치고 시작해 볼게요. 상대방의 의견은 경청하고 나의 의견은 자신 있게. 목소리는 이 크기로. 자, 시간은 넉넉하게 10분 줄게요. 시작해 봅시다. 와, 협력 모듬은 이야, 링링이는 국어 시간보다 과학 시간에 더 신이 나나 봐요. 링링이는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요? 모두분들이 다 링링이가 표현하는 방법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와, 선생님이 링링이를 보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참 기쁩니다. 응원할게요. 이야, 사랑 모듬은 정말 창의적인 생각을 했네요. 자, 사랑 모듬 이따가 나중에 친구들에게 한번 같이 나눠줄까요? 네, 강낭콩이 잘하는 걸 생각한 건 정말 너무 창의적인 것 같아요. 네, 이따 같이 나눠줄게요. 우와, 존중 모듬은 그렇죠. 요즘에 정말 손 씻기에 물이 많이 필요하죠? 그렇군요. 칙 하고 그렇게 되는 것도?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실생활에서 보고 있는 모습들에서 아주 잘 찾아주었습니다. 역시 척척 박사 존중모듬 다와요. 네. 자, 여러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무엇 할 거죠? 네, 여러분이 많이 해봐서 다 알고 있지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우리 모둠 투어를 할 겁니다. 자, 우리 6명씩 있으니까 3명이 남고 3명이 가서 배워오는 거예요. 자, 3명은 또래 선생님, 3명은 내 또래 학생입니다. 자, 우리 무엇을 들고 가지요? 네, 경청 쪽지에 들고 갑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과학을 배우고 있으니까 우리 과학자처럼 우리가 평가 기준을 한번 정해볼까요? 우와, 많은 친구들이 이런 기준 하고 싶어요. 손을 많이 들어주었네요. 자,
그러면 누구를, 우와, 그래요. 오랜만에 손을 든 사란이. 사란이는 물이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예를 물, 얼음, 수증기에 따라서 잘 분류해 있는지를 평가해 주고 싶대요. 좋습니다. 또, 다은이? 우와, 다은이는 우리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예를 우리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는 예를 잘 들었는지 한번 평가해주고 싶대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항상 주는 하트 점수, 네, 하트 점수 주면서 같이 한번 돌아가면서 해볼게요. 오늘은 네, 오른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간은 10분 줄게요. 네, 시작해 주세요. 자, 여러분, 다 돌아보았나요? 그렇군요. 자,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질문을 주겠어요. 음,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예를 이렇게 많이 보았죠? 그러면 이제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떡볶이도 못 먹을 것 같고, 어,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을 못 씻을 것 같고, 아까 전에 말한 가습기도 못 틀어요. 근데 아까 전에 여기서 되게 창의적인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요. 강낭콩 같은 식물들도 물이 없으면 메말라 죽어버린대요. 그러면 물이 많은? 그렇죠. 바다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우리도 물도 못 먹고 수영도 못하고 또 와, 정말 미래의 과학자 사랑이가 너무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비도 안 내리고 그러면 식물도 못 자라고 모든 생물들이 살 수 없을 것 같대요. 자, 그러면 우리 물이 없다면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적어볼 거예요. 네. 자, 우리 배운 공책을 펴고 네. 모둠 투어를 했을 때 어떤 점이 제일 인상 깊었는지 네. 두 번째로 물이 없다면 어떨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게요. 좋습니다. 자, 이야기 잘 나눠 보았나요? 그러면 우리 오늘 무엇에 대하여 배웠죠? 네, 맞아요. 우리 오늘 물이 실생활에 사용되는 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고, 두 번째로 맞아요.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짝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눠 보았는지 한번 발표해 볼 사람 있나요? 응, 향이? 그렇군요. 우리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비가 오지 않으면 모든 생물이 죽어버리고 우리도 살 수 없대요. 자, 그러면 우리 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와, 많은 친구들이 정답을 얘기해주고 있네요. 소중히 여겨야 되지요? 맞습니다. 맞아. 우리 다음 시간인 학급회의 시간에 그러면 우리가 물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실제로 할 수 있는지 한번 정해볼게요. 어때요? 우와, 많은 친구들이 공감의 부의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협력했는지 자기의 점수를 배운 공책에 한번 적어봅시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 박스에 넣게 질문을 한번 적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배운 문제를 잘 정리하면서 그것을 우리 어디에다가 붙여야 되죠? 네, 맞습니다. 우리 열매나무 포트폴리오에 넣을게요. 네, 다 넣었나요? 자, 그러면 자리 정리하고, 자, 선생님하고 인사하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리로 돌아오셔서 수업 나눈 질문 해주세요.
수업 나눈 문제 읽고 잠시 생각해 본 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배움은 우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생각에서 첫째로 자신이 마인드맵을 그렸을 때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가습기를 틀었을 때 수증기가 나오지만 뜨겁다는 것은 아니라고 알게 함으로써 마인드맵에 수증기는 뜨겁다라고 쓴 아이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상황에서 자신이 어느 부분에 부족한지 5개념을 스스로 인지하고 이에 대하여 개념의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개념의 변화와 성장을 자신의 삶과 연결시킬 때 학생들은 가장 중요한 배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가습기를 활용한 자신의 삶과 경험을 연결하는 등 자신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물의 상태 변화와 배움을 연결하였습니다. 둘째로 짝토이시 학생들이 눈의 상태에 대하여 눈이 고체인지 기체인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을 가정하여 학생들이 보는 것으로 물의 상태 변화를 잘 인지할 수 없다라는 상황을 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물의 상태 변화에 따라 물을 분류하는 것이 아직 안 되고 있는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만날 수 있는 눈, 수증기 등을 이용하여 물의 상태 변화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5개념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과학과에서 5개념 수정과 개념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5개념 수정과 개념 변화를 학생들의 삶과 연결된 소재에서 찾도록 하였고 학생들 스스로 물, 얼음, 수증기의 상태 변화, 또 고체, 액체, 기체의 특징에 대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학생이 중심이 되는 배움으로 학생들은 과학적 5개념을 수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번 문항 읽고 잠시 생각해 본 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했던 질문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수증기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뜨거운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는 고체, 액체, 기체인 물의 상태 변화를 온도에 따라서 결정하지 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고체, 액체, 기체의 분자의 특성에 대하여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컵에 담았을 때 눈은 어떤가요? 얼음은 어떤가요? 컵에 담았을 때 액체인 물은 어떤가요? 컵에 담았을 때 수증기는 어떻게 되나요? 등의 질문을 통하여서 학생들이 고체, 액체, 기체인 물의 상태 변화에 따라서의 분자 상태를 자신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물이 고체, 액체, 기체로 이루어져 있고 이에 따라서 실생활에서 다르게 이용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습기에서 나오는 수증기, 눈으로 만나는 얼음, 그리고 마실 수 있거나 손을 닦는 물 같은 예를 통하여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물의 상태에 따른 이용 사례를 학생들이 스스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3번 문항 읽고 잠시 생각해 본 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업을 실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할 때 학생들에게 맞추는 피드백을 제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개별적, 긍정적 피드백을 다양하게 많이 제공할 수 없는 시간적 제약이 있는 실현 상황에서 많은 피드백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실제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은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교사의 조력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생 상호 간에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의 발문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실제 수업에서는 이러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조력과 많은 시간을 주어서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격려하겠습니다. 학생들끼리 가르치고 학생들끼리 배우는 행복한 교실을 만드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